자, 8번째 장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 밑줄 친 왕은 장영실 등에게 명해서 해시계를 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보이는 게 앙부일구 해시계죠. 해시계, 자경루, 추구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왕은요,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시니까요.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것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2번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건 여러분 모두 다 알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사신관 제도를 시행했다. 태조 왕건이죠. 고려 태조 왕건. 4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고려의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 무령왕이 되겠죠.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1번 답은 2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 왕은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까지만 읽어도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종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대왕이 설치한 게 집현전.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죠. 2번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웅진이 수도였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문주왕 때고요. 3번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죠. 4번 노비양권법을 시행했다. 고려 광종이죠. 시험에 보기 중에 잘 나옵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우리가 1번에서도 봤던 복인데요.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합니다. 2번도 세종에 대해서 물었고요. 답은 1번이에요. 3번 밑줄 친 전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전하께서 농사직서를 만드셨고요.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농사직설과 삼강행실도가 만들어졌던 시기의 전하는 바로 세종 때가 되겠죠. 세종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예요. 세종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 거죠. 1번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척하비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척하비를 세우게 되겠고요. 세종대왕은 2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3번 노비양권법을 실시한 건요. 고려의 광종이고요. 4번에 광개토 대학능비를 세운 것은 고구려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 자, 5번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 조성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조선의 4대 왕이고요.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세종에 대해서 묻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구서당을 조직했다.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되겠죠. 2번 탕평비를 건립했다. 탕평비는요, 영조 임금님께서 건립하게 되고요. 3번 우상국을 정벌했다. 신라 지증왕이죠. 우상국을 정벌한 건. 4번 훈민정음 창제. 이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5번 노비양권법 실시는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모두 다 세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이 훈민정음 창제이거나 집현전 설치였습니다. 세종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했고요.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비약적인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임진왜란이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도공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쇄술도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임진왜란을 물었던
묻는 문제이고요. 임진왜란 하면 당연히 이순신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고르면 되겠죠. 이번에 프랑스군이 왜 규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건 병인양요 때입니다. 병인양요고요. 3번 최우가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몽골이 침략했을 때죠. 몽골 침략 때 강화도로 천도해서 40년 동안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4번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고려 말의 상황이겠죠. 5번 서해 외교 담판으로 거란의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선영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가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토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하는 법입니다. 공납을 공납제도라고 써져 있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하는 제도, 이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대동법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고요. 1608년 광해군 때 처음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이 되는데요.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1708년 숙종 때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대동법 시행에 반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여러분 대동법의 결과 쌀로 걷다 보니까 물건을 토산품을 사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게 됐고요. 공인이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게 됐다라고 배웠었죠. 자, 1번 노급을 폐지했어요. 노급 폐지는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고요. 2번 공인이 등장하였어요. 답은 2번을 고르면 됩니다. 3번 원납전을 징수했어요. 원납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거뒀던 돈입니다. 4번 과전법을 시행했어요. 고려 말에 가정법이 만들어졌고요. 조선 전기에 시행됩니다. 5번 은본위화폐 제도가 채택된 것은 가보개혁 때예요. 가보개혁. 따라서 대동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가 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이 제도에서 보니까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공인이 등장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자, 이 공인이 물품을 관리에게 또 이렇게 납품하는 장면이에요.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하는 이 법은 바로 대동법이 되겠고요. 대동법을 시행해서 공인이 등장했고요. 공인이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노급 폐지는요. 신문왕이죠. 통일신라 신문왕이고요. 2번 당백전 발행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아주 고가의 당백전을 마구 찍어냈죠. 3번 회사령이 시행됐어요. 1910년대 회사령이 시행됐고요. 4번에 황국중앙총상회가 결성된 것은 앞에 황국이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대동법을 물어봤고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가 제도의 실시 결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행했고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집집마다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부과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법은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럼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죠. 대동법 시행 결과 누가 등장했다고요? 공인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번 결작이 징수되는 것은 영정법이죠. 영정법에서 죄송해요. 영정법이 아니라 균역법이죠. 균역법에서 부족한 세금을 결작을 징수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역법에서 결작이 징수됐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2번 향약이 보급됐다. 향약은 조선 전기 16세기에 보급됩니다. 16세기에 향약이 보급되겠고요. 4번
관료전이 지급됐다. 관료전은 우리 아까 노급이 폐지됐다고 했는데요. 신문왕 때 노급이 폐지되면서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5번의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시행된 빈민구제책이죠. 따라서 8번은 대동법을 물어봤고요. 답은 3번입니다. 6번, 7번, 8번 문제, 세 문제의 대동법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대동법이 시행된 결과 토지를 기준으로 쌀로 납부하다 보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쌀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공인이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대동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대동법의 시행, 이 결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밑줄친 전쟁으로 오른 것은 조선과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고요. 인조가 청나라 침입에 맞서서 신하들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했대요. 우리 한국사에서 남한산성에 들어가 싸웠다라고 하면 병자호란이죠. 답은 1번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전쟁이라고 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병자호란을 물어볼 수 있는데 병자호란을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남한산성이 제시됩니다. 자, 9번은 1번이고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친 전쟁의 영향을 물어봤고요. 포위된 남한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연히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그럼 병자호란의 영향을 답으로 고르면 되는데요.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하다가 결국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도요. 청에 대한 적개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번 다루가치가 파견되는 건 원간섭기입니다. 2번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가 되겠죠. 4번 삼별제 항쟁이 시작되는 건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면 여기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항쟁을 시작하는 거고요. 5번 항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는 건 몽골 침략 때 목탑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